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전문직으로 분류되어지는 직업군이 참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등 시작을 해서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등 많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직업으로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각각의 직업군들이 우리는 그냥 전문직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면, 공언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전문직으로 인정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니죠. 그 전문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업군으로서 수행하게 되는 데 대한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직이라는 것,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사회복지사라고 하겠죠. 이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타 다른 전문직들과 똑같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를 수행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이 전문직으로 인식되어지고 또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발코라는 학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을 갖고 또 그 전문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은 이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전문직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는 요구에 대해서 사회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욕구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활동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처방된 과정이나 단계로 엄격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 전문직은 전문가의 이해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전문가는 활동에서 헌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으며, 전문가는 그들이 규정하는 목적과 이해를 공동으로 나누는 집단의 공동체를 전문직이라고 본다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문직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 대한 행동윤리 강령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조건들, 먼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들을 이 전문직들이 최소한 만족을 해야 그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행동윤리 강령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든가, 또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상식 외에 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습득해야 한다 등에 대한 것들은 아마 특별한 자격에 대한 국가적인 시험을 보는, 지금 소위 말하는 국가고시, 국가시험 등의 연관지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국가시험을 보통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대생들이 본인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시험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무리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국가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전문직으로서 아무리 의학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한다면. 네. 요즘 시기와 맞물려서 이 전문직으로서 갖는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문직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회복지직에서는요, 다른 직업군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직에서는
일찍이 이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이렇게 그 등급화, 전문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조심해야 한다는 굉장히 뭐랄까 그 주의 깊은 관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이 일찍이 사회복지가 시작이 될 때 이 가르시아라는 학자가 사회복지에서 지나치게 전문직화되고 전문직으로서 분류되어지고 등급이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사회복지가 진정해야 할 일, 즉 그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휴먼 서비스, 즉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욕구에 대한 그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본성은 어디까지나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복지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진화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 강령을 만든다든지 또 그에 맞는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마련해서 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또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등의 그러한 장치들은 어쩌면 이 가르시아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게 뭐 중요하냐. 결국 사회복지가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전문성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마련하고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와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과정들은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을 때는 또 96년도에 사회복지 학부를 졸업할 때는 굳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1급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사회복지 학과를 졸업을 하면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한 학점만 이수를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사 1급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으로도 사실 전문직으로서 인정 못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저희 스스로는 우리는 전문직이다라고 했지만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0년대 초반에 실시된 사회복지사 등급제, 1급, 2급, 3급, 그리고 그에 따른 자격시험, 국가시험이죠. 그런 시험들이 마련되면서, 현재는 사회복지직은 다른 어떤 전문직에도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직으로, 직업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다른 학자 두 학자가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렐리스와 셰퍼라는 학자는 결국 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문직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고 또 그 전문직을 이행하는 데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과 어떤 상응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 사회적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렐리스와 셰퍼가 말한 것처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특정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독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독점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즉 그 독점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지위를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으로 인정을 해준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공의 서비스를 이 서비스 전문직,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문직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본인들의 이익, 본인들의 목소리를,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주어진 독점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문직들은 모레우스와 시에퍼가 말한 배타적인 영역과 그 집단의 그 행동을 인정해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동시에 그 전문직이 갖는 속성 중에 하나인 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다, 그리고 그 전문직이다라는 것은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